이번에 살펴볼 소설은 2023년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주제넘기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지금이 비록 영상의 시대, 유튜브의 시대, 넷플릭스의 시대이긴 하지만 문학이 주는 효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각적인 끌어당김은 우리를 쉽게 끌어당기지만 깊은 성찰은 할 수 없고 쉽게 끌어당겨진 만큼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른 것에 몰입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글로 된 문학은 우리가 애써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모으려고 해야 비로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의 몰입력은 문학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며 깊은 사색과 성찰도 가능합니다. 문학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후 우리의 마음 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문학 심리치료를 위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 전에 소설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인공은 정숙입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빨리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평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빨리 택시 타고 아파트로 갑니다. 같이 일하던 환경미화원은 원래 3명이었습니다. 정숙과 경옥 언니 그리고 미정입니다. 경옥 언니는 그날 밤에 같이 호출되었지만 미정은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다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장이 정숙과 경옥 언니를 부른 이유는 어동 402호에 사는 여자가 배달음식 100만원어치를 주문해서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계단에 음식 테러를 했기 때문입니다. 402호 여자는 이미 경찰서에 갔고 이제는 최대한 빨리 청소를 해야 했으므로 한밤중에 둘을 부르게 된 것이죠. 402호 여자는 정숙이 전에도 가끔 오가며 인사를 한 적이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밝게 인사하고 인사도 잘 받아주고 했던 주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402호 여자가 울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어릴 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 자살한 자기 딸과 오버랩되면서 그 주민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마음치료 면에서 살펴볼 만한 곳을 3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파트 계단이 음식물로 테러되었고 그것을 청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은 원래는 주인공 정숙과 경옥 언니 그리고 미정까지 3명이었지만 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음식 테러가 있기 전부터 미리 약속된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 정숙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경옥 언니는 불편한 감정을 말과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소설에서 해당되는 산문장을 아래에 옮깁니다. 미정 씨는 시동 담당 미화 직원이었고 정숙보다 2살이 어렸다. 첫째 딸이 마침 출산 중이라 오지 못했다고 그러니 두 분이서 해주셔야 한다는 관리소장의 말을 듣자마자 경옥 언니는 입을 떼발 내밀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못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건 나도 알지. 아는데 그래도 괘씸해. 왜 하필 오늘이냐고. 문학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라면 주관이 개입되기 쉽지만 남의 이야기라면 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상태에서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나의 상태가 허락한다면 내 상태를 그와 같은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경옥 언니가 말한 나도 알지. 아는데 그대로 괘씸해. 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모순되지 않게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도 알긴 알아. 하지만 나는 알기만 할 뿐 그것을 실천할 정도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겨. 보다 현명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비록 상대방이 형편상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용납이 안 되면 결국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 점을 알고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용납해가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원인을 미정 씨가 오지 않아서라고 여긴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원인이 그것이라면 편해지기 위해서는 미정 씨가 와야 하고 자신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이 좋지 않은 줄은 알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직까지 그럴 이유가 더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만을 반영할 뿐이지만 감정과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신체 표현을 토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무의식도 드러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에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천을 먼저 하고 말은 뒤에 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실천해보면 아는 대로 다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말보다는 행동이며 아직 못한다면 알긴 하지만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편소설 속의 경옥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포용하지 못함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으면 포용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볼 수 없기에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옥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소설에서 인용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실은 사실은 담배는 핑계였다. 정숙은 그날 여자의 우는 얼굴 너머로 담배를 들고 있던 손목 안쪽에 난 상처를 보았다. 여러 줄로 그어댄 스스로 만든 자국. 정숙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과거 어느 날 정숙은 402호 여자가 울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손목에서 자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자기 딸과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정숙은 딸에게서도 그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기가 보다 쉽습니다.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사람의 본성을 인, 의, 예, 지 넷으로 나누었는데 인의 단서로 측은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거울 뉴런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도 측은지심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박한 현실에서 나 하나 돌아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처지까지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저 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나에게 측은지심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느 경우에 더 환영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과 본래 어울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잠시 눈앞의 이익에 따라 그것을 무시하면 짧은 시간은 뭔가 되는 것 같더라도 긴 시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후에도 나올 것이므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설 속에서 인용할 부분을 먼저 보시죠. 정숙은 자신이 계속해서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그런 말들만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정사진이 되리라고는 일말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딸의 증명사진을 앞에 두고 정숙은 그날의 대화를 딸의 표정과 말투를 곱씹었다. 더 읽어내지 못했던 읽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행간을 뒤늦게나마 자꾸 더듬어 보았다. 정숙은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한 딸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몰아세웠고 딸은 그 즉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일이 있을 뒤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죠.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반성함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실수의 양면성입니다. 실수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실수했다고 그냥 아프고 마는 사람, 그 실수를 성찰하여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처럼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실수가 있었을 때 지나친 자책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반성과 성찰 없이 그냥 그것을 넘겨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작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물론 일부러 실수와 실패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성찰된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다른 사람이 되며 올해와 내년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